안녕하세요. 우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막내딸로 태어나 위로는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 집안의 귀여운 막둥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의 중심이자 든든한 기둥이셨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늘 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엄마한테도 참 다정다감하셨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만난 게 큰 행복이었어요. 어쩔 땐 저와 오빠들보다도 더 엄마를 우선시하셨으니까요. 제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엄마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나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엔 늘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싸움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자식들 앞에 아닌 곳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저와 오빠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크게 싸우신 적이 없으셨죠. 그건 다 아버지가 엄마를 배려를 잘 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춘기 때는 친구들이랑 늦게 놀다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분, 화도 안 내고 배는 안 고프냐? 한마디 건네던 그 따뜻하고 묵직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막내딸이란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제 유치원 발표회에도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직장 면접 날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늘 뒷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지켜만 보셨어요. 그렇게 제게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그늘이자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덧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그 오랜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 돌아오시면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고 날씨 좋은 날에 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들처럼 철없는 저희 오빠들과 장난치시며 크게 웃으시던 모습도 아직도 생생해요. 사진 찍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 큰오빠가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카메라를 선물을 했을 때는 뜰 듯이 기뻐하셨었죠. 그 카메라로 저희들 가족 사진을 찍느라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덕분에 엄마는 아빠 따라서 갖가지 축제란 축제는 모두 다 다니셨어요. 여수 쿠모도 여행도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간 여행이었지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무척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라 모두들 만족한 여행이었었죠. 지금도 거기서 찍어준 아버지의 사진이 제 사진첩과 제 휴대폰 갤러리와 아버지의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사진들은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추억이 한데 어울려진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하시던 해 가족끼리 초촐하게라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오빠 둘도 이미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저 역시 두 아이 키우며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마음이 컸어요. 아버지의 칠순잔치는 가족에도 큰 의미였어요. 저희 오빠들과 저는 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밤새 고민했죠.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 그리고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래서 준비한 작은 파티와 선물은 정성이 담긴 것이었고 저 또한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행복한 칠순을 대비해서 오빠랑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계획에 남편도 나만큼은 아니어도 아버지에겐 하나밖에 없는 사위니까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랬어요. 남편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책임감 있어 보이고 말도 조곤조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내가 꿈꾸던 가정 만들 수 있겠다 싶었죠. 결혼식은 남편 집안 쪽이 유난히 크고 시끌벅적했어요. 시아버지는 군 출신에 시어머니는 그 말투부터가 권위적이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집엔 아들이 하늘이고
며느리는 땅이라는 걸요. 우리 집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끼리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긴 했지만 참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함이 묻어있고 쳐다보는 눈빛 하나로도 정이 담겨져 있는데 시댁 분위기는 싸늘함이 감돌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저는 새로 들어온 식구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남처럼 냉랭하게 대했고 말투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퉁명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딱 할 말만 하고 그 이외에는 일절 말을 잘 하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남처럼 대했어요.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말 잘 하다가도 시아버지가 나타나시면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었죠. 왜 아버님이 오시면 다들 말을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말 많은 거 싫어해. 왜? 우리 아빠랑 완전히 반대네. 장인어른은 좀 남다른 편이지.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셨잖아. 쓸데없는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안방에서 혼자서 TV를 보셨고 과일 접시도 따로 갖다 드려야 했습니다. 커피도 혼자서만 드셨어요. 처음엔 제가 못 모르고 안방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왜 혼자 계세요? 거실에 과일 깎아놨어요. 나오셔서 드세요. 그러자 홍군형이 났습니다. 네가 가져다 줘야지. 나보고 나오란 말을 하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가져와야지. 일일이 물어보지 말아라. 그게 뭐 어쨌다고.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뭘 잘못했지? 란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에게 아버님한테 혼났다고 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랬어. 당연히 아버지가 화를 내시지. 네가 알아서 갖다 드렸어야지. 아버님은 원래 혼자서만 드시고 혼자서만 계시는 거야? 원래 우리 아버지는 방에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는 함부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마. 알았어? 참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한 가족이면서 어찌 이리도 선을 긋고 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원래부터 차가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커피는 커피 둘, 설탕 둘, 믹싱 커피는 물높이가 머그잔의 3분의 1 정도에 딱 맞춰 내놓지 않으면 다시 타오라고 하셨어요. 군인 출신이라 그러신지 굉장히 까다롭고 권위적이셨어요. 이처럼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 아버지와는 대조적인 면이 많아서 적응을 하느라 처음엔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우리 집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서 저와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과 함께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여보, 아버지 칠순인데 우리도 조금 보태자. 식사 자리라도 의미 있게. 그런데요,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차피 오빠들 둘이나 했는데 네가 꼭 돈을 내야 돼?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랑 결혼해서 한 집 살고 두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고 친정아버지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아버지 칠순잔치를 어떻게 할지 오빠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참석을 해야지. 맨날 빠지면 되겠어? 그러자 역시나였어요. 요새 무슨 칠순잔치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무슨 말이야? 회갑잔치는 안 해도 칠순잔치는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자 또 그러더라고요. 그냥 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복잡하게 그런 걸 왜 해? 10만 원 한 장이면 되겠어? 이거 내 용돈에서 드린 거니까 이걸 네가 알아서 해. 너무도 놀랍게도 1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내게 던져줬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화가 나서 물었는데 눈치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몰라. 내가 10만 원 내놨으니까 알아서들 해. 나 빼고 알아서 하라고. 귀찮다는 듯이 내뱉는 말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너는 장인어른이 귀찮은 존재냐? 내가 언제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유난 떨지 마. 적당히 돈만 쥐어들이면 그게 최고지. 무슨 놈의 칠순잔치야. 여러 사람 복잡하게. 너는 어째서 말을 곧다이로 하니? 네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듣는 나를 생각을 해서라도 말은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니? 친정아버지는 나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분이야. 칠순잔치는 아버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그래도 남편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시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별로 정도 없어 보이던데 이해가 안 갔나 보죠. 그래도 얄밉지 않나요? 세상에 칠순인데 10만 원이라니. 거지한테 적선하듯 말입니다. 무척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에 대한 태도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고 무관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욱 분노한 건 한 달 후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회갑에는 이탈리아 돌로미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시어머니가 등산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이탈리아 돌로미티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정말 웃기지 않나요?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10만 원을 던지면서 시어머니 회갑엔 해외여행이라니. 이중잣대가 너무나 명확했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한참 쳐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다봐? 장인어른 칠순에 10만 원 주고 말자고 하더니 왜 어머니 회갑엔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니? 돌로미티 여행은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가고 싶으셨던 곳이야. 우리도 겸사겸사해서 모시고 함께 가면 좋잖아. 그래? 넌 참 웃기다. 너도 어머니한테 10만 원 쥐어주고 가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그래라.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너나 앞뒤 맞게 말을 바로 하기나 해. 장인어른은 장모님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시잖아. 우리 엄마는 그 흔한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버지가 저렇게 집에만 계시고 혼자서만 다니시니까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함께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내가 못마땅하다고 했어? 네가 마음을 쓰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 네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와 같아. 알았어? 너나 우리 엄마를 무시하지나 말어. 지금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로미티 여행을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남편이 하자고 하면 할 것이지. 어따 대고 말대꾸야? 뭐가 어째? 너는 우리 아버지가 한 말 못 들었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못이 박히게 다시 듣게 해줄까?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나 신경을 쓰는 게 말이나 되냐? 뭐? 내가 딸 자식인데 그럼 누가 신경을 쓰니? 네 오빠들하고 네 올케 언니들이 있잖아. 너는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만 신경 써. 알았어? 이 정도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남편에게 내밀며 그랬습니다. 자, 나도 너처럼 10만 원을 내놓을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랬다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이 집 며느리야? 이 집 며느리?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이 집으로 시집을 안 왔다. 밥 먹을 때도 말도 못하고 입에 자크를 물어야 되고 시부모 눈치를 보느라 소화불량이 걸려서 오래 못 살 정도야. 며느리지 못해 먹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알았냐? 그랬더니 세상천에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일러 바쳐라. 별꼴이네. 이혼하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은 그저 편리한 수단이었고 그가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건 없었다는 걸요.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며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죠. 매일 아침 아이들 학교 준비부터 시작해 퇴근 후 집안일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과 직장을 지키면서 홀로 모든 걸 감당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은 염치 없이 이혼한 후에도 몇 번 연락해와 도움을 청했어요. 시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무책임함과 무관심을 생각하면 다시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삶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